나는 66세가 되었지만 지난 10년 동안 치매를 앓는 엄마를 혼자서 병원과 집을 오가며 돌보았다. 처음에는 단순한 입원과 퇴원 정도였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은 점점 복잡해졌다. 엄마는 선망 증상으로 밤마다 혼란스러워했고 낯선 얼굴을 보면 소리를 지르거나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다. 나는 손을 꼭 잡아 엄마를 붙잡고 침대 난간을 조심스럽게 올리며 하루도 쉬지 않고 함께 견뎌냈다. 간호사와 의사가 지시한 치료와 약물 관리를 내가 직접 수행했고 식사를 강제로 챙겨 먹이며 하루에도 여러 번 작은 사고를 막아야 했다. 병원 생활은 내 몸과 마음을 지치게 했다. 매번 밤마다 엄마가 잠을 설치면 나는 식은땀을 흘리며 옆에서 손을 잡았다. 때때로 그녀가 공격적으로 손을 뻗을 때도 있었고 때로는 병원 침대에서 넘어질 뻔한 순간도 있었다. 나는 심장이 터질 듯 뛰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겁에 질린 채 손을 떼지 못했다. 입원과 퇴원이 반복되는 동안 나는 내 삶을 거의 포기하고 엄마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어느 날 병원에서는 치매가 점점 진행되고 선망 증상도 잦아질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속으로 울음을 삼켰다. 이 고된 시간을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것임을 알았고 형제들은 이런 현실과 무관하게 살아가고 있었다.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엄마를 끝까지 지켜야 한다. 내 삶의 끝까지라도. 퇴원 후 집으로 돌아오면 병원에서의 긴장은 잠시 사라지지만 집안일과 엄마, 돌봄의 피로가 또다시 나를 덮쳤다. 약 봉투를 정리하고 병원에서 받은 지시사항을 기록하며 엄마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를 관찰해야 했다. 그녀가 갑자기 울거나 낮과 밤을 혼동할 때 나는 조용히 손을 잡고 그녀를 안심시켰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언제나 불안과 피로가 자리 잡고 있었다.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나는 거의 모든 순간을 엄마에게 바쳤다. 주말도 명절도 나 자신을 위한 시간도 거의 없었다. 하지만 엄마가 나를 바라보며 미소 지을 때 나는 그 모든 고통과 피로가 의미가 있다고 믿었다. 손끝으로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고 떨리는 손을 잡으며 오늘도 나는 내 역할을 묵묵히 수행한다. 그런 나에게 세상은 냉정했다. 외출할 때조차 형제들은 연락 한 통 없이 자신들의 삶을 이어갔고 나는 오롯이 엄마를 지키며 살아야 했다. 때때로 나는 속으로 질문했다. 왜 내게만 이런 시간이 주어졌을까? 대답은 없었다. 오직 엄마의 작은 손길과 떨리는 목소리, 선망 속에서도 순간 나타나는 미소만이 내게 힘을 주었다. 오늘도 나는 병원에서 엄마의 체온을 확인하고 약을 챙기고 식사를 준비하며 하루를 시작한다. 손끝에 남은 힘을 쥐어짜며 나는 이 삶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무게를 느낀다. 하지만 마음속 한편에는 단단한 결심이 있었다. 엄마가 살아있는 동안 나는 최선을 다할 것이다. 끝까지 나 혼자라도. 밤이 되면 엄마가 잠들어 있을 때 나는 거실에 앉아 숨을 고른다. 10년의 긴 병원 생활과 간병, 선망과 작은 사고들을 떠올리며 내 몸과 마음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자리를 지킨다. 내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 이 고된 일상을 받아들이면서 내일도 엄마를 지키기 위해 손을 뻗는다. 엄마가 내 손을 잡고 잠시 미소 지을 때 나는 세상이 잠시 멈춘 듯한 평화로움을 느낀다. 이 순간만큼은 모든 고통이 의미 있고 내 존재 가치가 분명하게 느껴진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는 늘 그림자가 있었다. 이 고단한 시간을 이해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고 나를 기다리는 것은 오직 끝없는 책임뿐이라는 사실이 나를 지치게 한다. 엄마가 드디어 조용히 눈을 감은 날 나는 몸과 마음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10년 동안 병원과 집을 오가며 지켜온 그녀의 숨결이 멈춘 순간 나는 깊은 허탈감과 동시에 이상한 공허함 속에 서 있었다. 그런데 평생 한 번도 제대로 얼굴을 보지 않던 형제들이 집으로 슬며시 들어왔다. 그들의 얼굴에는 조문을 표하는 듯한 웃음이 있었지만 나는 그 웃음 속에서 엄마의 죽음보다 재산에 대한 계산만 보았다. 나는 마음속으로 분노를 삼키며 엄마의 마지막 순간을 그들과 나누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했다. 10년 동안 밤낮 없이 엄마를 간병하며 견뎌온 내 시간을 그들은 단 한 번도 이해하지 않았다. 그들은 형식적인 인사와 함께 재산 이야기를 꺼냈고 나는 마음속에서 울분이 끓어올랐다. 손끝이 떨리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나는 엄마의 마지막 길을 존중하며 고요히 움직였다. 장례 준비는 전적으로 내 몫이었다. 화장 예약부터 상주 정리, 조문객 안내까지 손발이 부르트도록 바쁘게 움직여야 했다. 형제들은 겉으로는 돕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눈치만 보며 재산 계산을 하고 있었다. 나는 속으로 10년 동안 내가 한 일은 아무도 모르겠구나라는 씁쓸함을 느꼈다. 마음 한쪽에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나는 그것을 삼키며 계획과 준비를 묵묵히 이어갔다. 장례식장에서 형제들은 화려하게 나타났지만 나를 향한 시선은 냉정했다. 그들은 친척들에게는 밝게 웃고 인사를 나누지만 내 곁에서는 차가운 시선만 보냈다. 나는 엄마의 마지막 길을 지키며 그들의 속물적 얼굴을 견뎌야 했다. 마음속에서는 10년 동안 지켜온 모든 시간이 헛된 듯한 허탈함과 살아온 세월에 대한 분노가 동시에 휘몰아쳤다. 장례가 끝난 후 형제들은 속마음을 숨기지 않고 드러냈다. 이제 엄마의 재산을 나눠야 한다는 말이 공기처럼 집안에 퍼졌다. 나는 눈앞이 캄캄해지고 그동안의 희생이 한순간에 무시되는 느낌에 눈물이 터질 듯 했다. 10년 넘게 병원에서 선망과 사고를 견디며 엄마를 지켜온 내 노력은 형제들에게는 단지 계산 대상에 불과했다. 나는 깊은 고립감 속에서 하루를 끝내며 엄마를 지키고 돌보았던 지난 날을 떠올렸다. 밤이 되면 나는 홀로 거실에 앉아 숨을 고른다. 10년간의 긴 병원 생활과 간병, 장례 준비까지 이어진 피로가 온몸을 짓누른다. 그러나 마음 한편에는 단단한 결심이 있었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나는 내가 지켜온 삶과 엄마를 돌본 시간을 스스로 인정할 것이라는 다짐이었다. 모든 갈등과 압박 속에서 나는 절망과 피로에 몸과 마음이 지쳐 있었다. 형제들은 법적 권리만 운운하며 나를 압박했고 나는 속으로 수없이 엄마는 왜 살아계실 때 이런 상황을 막아주지 않으셨을까라고 후회했다. 지난 10년간 병원과 집에서 엄마를 돌보며 겪은 선망과 사고, 밤새 잠을 설치며 지켜온 모든 날들이 떠오르며 내 마음은 한없이 무거웠다. 그런 중 나는 엄마가 살아계실 때 정신이 멀쩡하던 시절 써둔 유서를 발견했다. 유서에는 10년 동안 간병을 모두 맡은 나에게 재산을 모두 남긴다는 내용과 법적 보호를 받아 앞으로 편히 살아가라는 엄마의 뜻이 적혀 있었다. 나는 손을 떨며 눈물을 흘렸다. 엄마는 살아계실 때 이미 내 헌신과 고통을 알고 계셨고 모든 것을 준비해 두신 것이다. 그제야 나는 형제들의 눈치와 갈등, 그동안의 상처들이 조금씩 풀리며 안도감을 느꼈다. 법적 보호와 유서를 근거로 나는 모든 권리를 인정받았다. 10년간 병원 생활과 간병, 수많은 사고와 선망 속에서 견뎌온 나의 삶이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며 나는 마음속 깊은 안정을 느꼈다. 형제들은 이제 더 이상 나를 압박하지 못했고 나는 스스로의 존재와 선택을 인정할 수 있었다. 엄마를 떠나보낸 슬픔과 형제들의 냉정한 현실 속에서도 나는 결국 삶의 승리를 느낀다. 10년간 쌓인 피로와 마음의 상처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이제는 내 손으로 삶을 다시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다. 나는 엄마와 함께한 날들을 떠올리며 그 사랑과 신뢰 속에서 앞으로의 시간을 편히 살아갈 결심을 굳힌다. 손끝에 남은 기억 속 엄마의 온기와 선망 속에서도 미소 지었던 순간들을 떠올리며 나는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아갈 것이다. 이제 나는 내 삶의 주인으로 지난 10년간의 모든 고통과 희생을 발판 삼아 자유롭고 평화로운 나날을 시작할 준비를 마쳤다.